레코딩.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얘도 뭐 비슷한데 하나 에어로가 좀 많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성비를 가진 ETF를 사는 게 그냥 ETF를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음, 구성비를 꼭 보고 이거는 좀 하나모션이 안 들어있는 좀 퓨어해 보이는 방산이지. 뭐 하나 에어로 안에 이제 하나모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제 그 군함 잠수함 쪽으로는 조금 이제 노출도가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조선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조선이 좀 들어간 게 훨씬 낫겠네 하면은 아까 그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이런 식으로 뭐 S&P 500을 사더라도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얘는 어차피 추종하는 그게 S&P 500이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펀드 보수 수수료를 보고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걸 사는 게 좋은데 아마 내 기억엔 에이스가 제일 낮았던 것 같아. 어, 이거는 여러 개 들어가 봐서 이제 펀드 보수를 확인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비슷하지? 뭐 엑슨모빌. 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수수료가 가장 낮은 애를 사면 된다. 수수료를 보고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할 거면 이제 VO가 뱅가드에서 나온 이 뱅가드 S&P 500 이건가? 하여튼 티커가 이제 VO야. 요거 맞는 거 같네. 요게 이제 수수료가 가장 낮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음, 연금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거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미국 시장에 풀베팅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 왜 굳이 개별 기업에 투자할까? 음, 그냥 적립식 매수하면 딸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그냥 본업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부업 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개별 기업에 투자할까? 왜 여러분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나요? 수익성이 더 좋으니까. 뭐 수익성이 좋으니까. 광원이랑 지훈이는 왜 개별 기업에 투자해? 말게 시드 마련. 그것도 맞고. 광원이는 왜 개별 기업에 투자해보고 있는 거야? 뭐야, 듣고 있나? 그치? 그냥, 수익성 증대랑 새로운 토픽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음, 그냥, 그거지. 이 투자 자체도 재밌고, 음, 세상 돌아가는. 다음에 더 큰 이유는 이제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연평균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돼. 그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 이제 연평균 수익률로 72를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어, 시간, 연수가 나온다. 이건데 예를 들어서 2% 수익률로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면 원금이 두 배가 되려면 이제 72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36년이 걸립니다. 음. 만약에 26%, 24% 연평균 수익률이면 3년이 걸린다. 뭐 이런 대략적인 방식인데 나는 이제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한 이거는 최소한 이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해. 이건 나의 목표기도 해. 원금이 두 배 되는데.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어, 충분히,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에 개별 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미도 느끼면 정말 베스트. 재미를 느껴야 할 수 있지, 사실. 재미를 못 느끼면 사실 이제 지속이 안 돼. 이게 돈을, 사실은 이제 게임이랑 똑같은데, 레벨업 아무리 노가다로 몬스터를 잡아도 레벨업이 안 되고 뭔가 내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주식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 뭔가 수익이 많이 나고 내가 의사결정한 게 수익률로 돈으로 찍히면 진짜 재미를 많이 느끼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지훈이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랑 광원이는 내가 대략 어떤 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 재밌죠. 어, 돈이 벌리면 재밌거든. 그리고 그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행위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들 좀 건강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고 있다. 그래도 어, 기업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나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거기서 누가 잘하는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했다. 음. 물론 지금 이제 강세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이상한 데만 아니면 계속 돈이 벌릴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반도체도 엄청 많이 오를 거고,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지금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엄청 관심을 갖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봐도. 이렇게 광기의 영역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누가, 회사나 이런 데서 누가 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 갑자기 국내 주식 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 어, 그런 시기가 분명 올 거고. 근데 아직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코스피 한 4천 찍을 때까지는 코스피 3,500 넘기 전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 국내 주식에. 오히려 다들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물론 미국 주식도 훌륭하지. 테슬라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의 목표는 이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 국내 기업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기업 투자 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정보를 얻기가 쉽고 제대로 공부해보자. 뭐 기업 보고서라든지 뭐 IR 자료라든지 경영진을 파악하는 거. 영어로 파악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공시나 이 텔레그램으로 공부를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개인 투자자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요즘 더 강해지고 있거든. 음. 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는 이제 월급쟁이야. 그래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남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돼. 이제 남들은 이제 상사나 이제 고객. 어.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거 없지. 전혀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동행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고, 정보를 얻기도 너무 쉬워. 뭐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제는 뭐 그래봤자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뭐 많이 나봤죠.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한국 증시가
점점 선진화되고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우리가 주식 스터디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 그럼 이제 정권에서 지금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50억, 한, 한 종목당 50억이라는 이 수치가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뭐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실성이 좀 없다. 이거를 10억으로 낮추는 게, 좀 무리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 이게 이제 이재명의 생각인데. 근데 이게 시장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스트 시트처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굳이 이제 10억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100일 취임 기념사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 쪽으로 이제 토스를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사실상 그냥 50억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실. 왔다 갔다 했지만. 이미 여론이 이미 자본시장 선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치권 표로 이게 연결이 있는 거야. 150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세대는 이제 5060이야, 50. 왜 그러냐면 제일 인구수가 많아.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어. 음. 그러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됐어. 그지? 이제 배터리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유행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저씨들이 되게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어. 뭐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줌마들도. 그래서 이제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류 세대가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부동산이 없어. 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제 이건 고인물 게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 주식, 코인에 집중하게 된다. 물론 이제 이게 아까 지훈이가 빠르게 시드 마련이 하나의 그, 그 개인 투자의 어, 목표라고 했지만, 목표 중에 하나로 했지만, 이 빠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 그 주식 중에서도 막 밈 주식, 미국 주식. 왜냐면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없어. 상한가 없. 코인, 뭐 상한가 없어.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니까 이제 코인과 미국 주식에 막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이 주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럴 거야. 이게 가격을 보고, 그죠? 이렇게 우리처럼 막 재무 분석하고, 메가 트렌드 보고, 뭔가 이제 투자답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젊은 세대부터 뭐, 나이 든 세대들도. 근데 이거는 뭐, 어디나 대부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알맹이를 가진 토대를 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주식 스터디 하는 이유였지. 단단하게 30대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고 우량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성장 주식은 어떤 건지, 투자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0년간 30대 동안 저축우돌 한 다음에 모인 시드로 40대부터 터트리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하여튼 요런 메가 트렌드 때문에 이제 점점 한국 증시가 선진화가 될 거야. 이거는 어떤 정권이 와도 마찬가지야. 어떤 정권이. 어, 기업의 주주 환원, 관심이
쏠리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겠지. 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50 정도 되면 이제 일하지 않아도 자본소득만으로 어, 평생 살 수 있는 어, 환경이 될 것이다. 운이 나빠도. 그러니까 이제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 40 초중반에 이미 파이어가 될 수 있어. 자본 자본이 이제 10억 이상. 자본 10억 이상. 그리고 이 자본을 건강하게 매년 이제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 충분히.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미 한 3개월 했나? 스터디? 그래도 많이 그래도 뭔가 배웠잖아. 내 생각에는. 그지? 맞습니다. 다이어트 스터디를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야. 그리고, 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 투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어. 스터디 3개월을 하면서. 그럼 이게 이제 누적이 될 거야. 책을 읽고, 이제 투자서도 많이 읽어봐. 투자서를 많이 읽고, 이제 좋은 고전 투자서도 있고, 이제 최근에 나온 훌륭한 투자서들도 많거든. 예를 들어, 뭐 추천하자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이런 책이 있어. 이거는 꼭 읽기를 추천할게. 애덤 시셀의 책인데. 음. 이거는 꼭 그 저장해놓고 꼭 읽어. 이게 새로운 약간 3세대 가치 투자 방식이라고 명명한 방식의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데 배울 점이 많을 거야. 이거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지금 가진 이 시각을 토대로 이런 책을 읽고 투자를 직접 해보면서 어, 이게 복기를 해야 돼, 복기. 복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강세장이 왔기 때문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토목큐브에서 또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올해 이제 실현 이익이 뭐 2천만 원을 넘어갔고, 그리고 미실현 이익이 이제 3천만 원이 넘어. 삼- 미국 주식까지 더하면 거의 4천만 원 넘을 거야, 아마. 그럼 올해 이미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을 다 팔면, 올해 내가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자랑도 좀 있지만, 사실은 많이 깨졌단 말이야, 내가. 이제 25년에 잘 된 거고, 맞습니다. 22, 24까지 손절도 되게 많이 쳤어. 음. 근데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25년에 번 걸로 이 손절 친 걸 다 메꾸고도 훨씬 더 많이 남았어. 몇 천만 원이 남았지. 그 손절 다 쳐봤자 뭐 한 천만 원 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수업료 같은 거, 수업료. 어디서 손절 쳤냐? 뭐 JYP도 손절. 뭐 많지? 삼지엔토도 뭐 손절. 아직 가지고는 있어. 삼지엔토는 일부.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 그치? 지수는 알 거야. 나의 많은 투자 실패들. 뭐 한화 에어로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절은 아니지만 거의 3배 넘게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림. 그리고 메가젠도 치나요? 어? 메가젠도 치나요? 메가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메가제는 이제 진행 중.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내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운 게 많지. 뭐냐면 이제 비상장 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상장 기업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해야 돼. 신나서 투자했지만 이제 비상장 기업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음. 즉각 기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여러 투자들에서 되게 많지. 또 파마 리서치에서도 배웠고. 어, 팔았는데 팔았을 때는 뭐 2배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이 기업 하나로 2천만 원의 수익이 더 났을 거야. 어,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경험치란 말이야, 경험치. 그러면서 이게 경영진이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훌륭하면 사실은 기회고 그다음에 이때 또 주주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약간 메가 트렌드도 의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지. 기업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 철회하겠구나. 당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이제는 그만 투자해야겠다.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오면 이거는 얘네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다른 투자를 할 때 내가 알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토모큐브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이 과감하게 내가 거의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지만 과감하게 투자 못한 이유는 이거 되는 거 맞아? 불확실한데?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나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제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미 투자 실패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20달러일 때 이제 커머셜 쪽에 퍼지는 게 확실해지면 투자해야지 했다가 이게 60불을 그냥 끌어버려. 어, 이제 커머셜 성장률이 이제 분기 보고서에 나오면서 이제 60불을 뚫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확실해지면 비싸게 사야 되는. 비싸게 사야 돼. 이 경험을 내가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뭐였냐면 팔란티어 그때 기업 보고서까지 나는 다 읽었거든. 영문으로 된 거. 근데 얘네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세상에 필요해. 근데 다만 커머셜에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확인이 안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불확실해. 근데 얘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얘네만 가는 길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 싼 가격이 투자해야 되는 기회였던 거야. 이걸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토모큐브에 과감하게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가 팔란티어에 3배를 주고 비싸게 샀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시드가 적잖아, 지금. 자, 음. 그래봤자 1억이 이하일 거야. 1억이 뭐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서 뭐 10%를 넣는다. 그럼 이제 한 기업당 1천만 원을 넣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잘 해서 투자하면 아무리 많이 깨져봤자 뭐 마이너스 50에서 30% 정도. 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도 리서치를 끝내고 PER도 보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면 많이 깨져봤자 50%에서 30%야. 그럼 그래봤자 이제 500에서 3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두세 달 묵음 노동하면 돼.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마인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깨지면 안 되지. 근데 나도 이제 JYP로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배워야 돼. 그냥 손절 뭐 익절이 아니라 이 수익을 냈을 때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거는 어떤 이유로 투자를 했고 어떤 이유로 팔았는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팔았는지. 예를 들면 광원이가 얼마 전에 파마리서치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 70만 원 넘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투자일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내가 알기로 파마리서치 주가가 그 이후로 광원이가 은근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거든. 60만 원 초반까지 갔다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어. 파마리서치. 음. 한번 샀다가 팔기도 했고 저점에서 샀다 위에서 팔기도 했고 한 뭐 100만 원 정도로 재밌으니까. 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얘는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그때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가 되게 힘들어. 앵커링 효과 때문에. 내가 샀던 가격이 생각이 나서.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야. 아, 팔았을 때는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판 게 실수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 판 이유. 판 이유는 가격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드는 거야. 메모장이 안 기업이, 보여요. 어? 오케이, 오케이. 메모장이 안 보여. 미안합니다. 기업이 어떤 단계에 있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꺾일 거라고 판단한 나만의 근거가 있을 때 팔아야 돼. 그래야 이제 배울 수 있어. 이 가격이 돼버리면 그냥 내가 뭔가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른 기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감에 의존해서 그냥 감정이지, 감정. 매수, 매도를 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배우는 게 없어져.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를 할 때도 아, 이 기업이 지금 좋아. 지금 미래의 성장성도 좋고 어,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측면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실은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 어, 내가 봤을 때 한 3개에서 5개?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집중 투자가 되게 된다.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 기업은 많이 투자하고 잘 몰라. 근데 이 산업이 좋으니까 일단 투자해놓고 공부해. 이런 애들은 이제 좁게 투자해야겠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통해서 내가 자신 있는 기업은 크게, 자신 없는 기업은 작게 가져가면서 운용하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할 게 많아. 개별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사실은. 어. 그래서 나도 너네랑 되게 많은 기업을 보고 싶은데, 뭐 더 봐봤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내가 지금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찾다 보면 더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긴 할 건데, 이제 매주 뭐, 재무제표를, 기업 보고서를 보기에는 뭐 그렇게 자주 좋은 기업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스터디 방에는 계속 좋은 기업이 있어 보이면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내 주식에서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마 강세장이라서 계속 좀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고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가 막 오른다고 거기에 이제 탑승할 필요는 없고 개별 기업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아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오면은 담아볼 만한가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가져가다 보면 또 뭐 예를 들어 S&D나 파마리서치 뭐 인적 분할처럼 뭔가 또 개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거든.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여러 기업들을 그럴 때 한번 판단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기업을 좀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책 많이 읽고 매경 이코노미도 읽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읽고 정보도 많이 얻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업이 다들 바쁘고 뭐 놀기도 놀아야 되고 주식만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음, 시간이 될 때 책도 많이 읽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업으로서 이 기업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음, 해외 개별 주식 한 30% 되나? 전, 전 20% 되는 거. 국내 개별 주식이 한 60% 되는 거. 음, 그리고 연금이 20% 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음, 이게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 비중이. 거의 5대 5였거든. 그러니까 해외 개별 주식 플러스 연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지수니까. 그리고 국내 주식 뭐 이렇게 5대 5였는데 얘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6대 4 정도로. 그렇습니다. 얘도 많이 올랐고.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다 오르는 강세라서 내가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하고 있으면 오르는 강세장이다. 공부를 많이 합시다. 약세장이 또 오면은 음, 거품이 또 꺼지면서 자산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니까. 이때가 이제 투자 기회겠죠.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산 가격이.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시즌 1을 좀 끝내고 음? 내년 한 1, 2월에 시즌 2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음, 괜찮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 역량이 좋습니다. 딸려서 이 강의 형식은 오래 가지가 못할 것 같고 혹시 뭐 중간중간에 하고 싶으면은 뭐 한번 하시나요? 번개로 그냥 열어서 하는 거는 그냥 할게.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기업을 찾는다든지 투자할 만한 아니면 뭐 그럼 1, 심심해서 2월까지 저희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낼까? 지금 3분 남아가지고 그 얘기 3분 남아가지고. 5분만 하고, 아니, 지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이제 개별 기업 있잖아.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어, 이거 트래킹을 계속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냥 이제 뭐 보면 되고, 그냥 뭐 주식 창 들어가서 이제 뭐 종목 토론방 같은 사람들이 올린 거 뭐 봐도 되고, 뉴스 봐도 되고, 분기 보고서 나오면 IR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 읽고 있잖아. 어, 이거 이제 꾸준히 맞습니다. 읽고. 그다음 책을 좀 3개월간 이 투자 고전들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도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고 이거 이제 두 개는 필립 피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 이런 책이 있거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뭐 이런 책들.
뭐 워런 버핏 책은 당연히 이런 거 읽으면 되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하고 매칭해 보면서 읽으면은 되게 좋거든. 그러면 실력이 진짜 팍팍 느니까. 음. 그 책을 많이 읽어, 책을 많이. 근데 이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거랑 연결해서 꾸준히 체력을, 기초 체력을 기른다 생각하고, 음. 미국 주식도 개별 기업도 뭐 리서치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매크로나 이런 쪽은 크게 너무 신경 안 써. 음, 매크로 쪽은. 어차피 이거는 홀짝 게임이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정도만 신경 씁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뭐 하면 좋을지는 저기 톡방에도 올려줄 테니까 시간 투자를 잘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9시 넘었으니까.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봅시다. 파이팅.